예, 반갑습니다. 만월 도전입니다. 누군가 이해되지 않을 때 너무 힘들고 답답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그러한 선담을 듣게 됐습니다. 제가 이 선담 내용을 들으면서 들었던 마음이 딱 두 가지예요. 이해되지 않는다, 힘들다. 예, 그 두 가지가 딱 키워드로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거랑 내가 힘들어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 그 비밀은 누군가에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진다라는 건 뭐냐? 그 사람이 나한테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막 힘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저 사람 왜 저러지?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릴 텐데 그 이해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내 인생이 그리고 내 삶이 내 일상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냐? 그 사람이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그 이해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의미 있는 존재는 누굴까요? 아마 첫 번째가 가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가족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구성원들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구성원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누군가를 저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존재, 가족이라는 걸로 한번 좁혀봤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뭐 부모님도 있을 거고요. 자식, 또 배우자, 형제, 가깝게는 이제 그런 분들이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가족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 함께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에 대해서 또 그 이해되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잘 알고 있다라는 어쩌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어떤 행동이라든가나 이해되지 않는 말들로 인해서 힘들기보다는 한 번 더 들어가 보면요.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인해서 그냥 그 존재가 힘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만 해도 싫다. 그러니까 이미 그 존재에 대해서 어떤 막이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선입견이 형성이 돼버린 거죠. 생각만 해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웃으면 웃는 것도 싫어. 또 무표정하게 있으면 나를 또 무시하나 싶은 거죠. 또 다가와서 한마디 말을 걸면 귀찮다고 생각이 들고 나한테 아무 말도 걸지 않으면 왜 나한테 관심이 없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말이나 행동 이전에 나는 그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어떤 기존의 인식과 이미지와 그리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가 그 존재를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을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무게를 재는 저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울에 올라가기 전에 뭐부터 확인을 합니까? 이 저울이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리고 이 저울이 지금 0점에 있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저울이 고장난 저울이에요. 그리고 이 저울이 지금 0점에 있지 않고 한 10kg에 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확인하지 않고 그 저울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키로수가 눈앞에 딱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바라보는, 특히
이해되지 않는 그 존재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지금 저울의 0점을 회복한 것처럼 0점에 맞춰져 있는지, 고장난 건 아닌지 한 번만 스스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 가족 구성원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유심히 바라보고 느껴보신다면 분명히 이해될 수 있는 신랄 같은 그런 하나의 접점을 여러분들이 꼭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그 선담 내용을 이렇게 선도적으로 풀이를 하면서요, 하나 찾아본 자료가 있는데, 미국의 정신의학 박사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임상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인간의 의식 수준을 밝기, 그걸 룩스라고 하는데요, 밝기로 해서 도표로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도표에 보면 제일 그 높은 에너지 룩스를 700에서 1000, 그러니까 제일 높은 룩스가 1000이에요. 1000 룩스이고요. 제일 낮은 룩스가 20이더라고요. 20. 그래서 20의 의식 수준은요, 수치심을 느끼고요, 그리고 굴욕을 당했다라는 감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행동은요 굉장히 잔인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인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수치심을 많이 느끼는 의식과, 그리고 굴욕감을 당했다라는 감정에 많이 이렇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에서 이렇게 1000까지, 1000은 깨달음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언어 이전의 단계, 언어 도단의 단계라고 하죠. 그래서 그 단계를 1000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해를 한다라는 그 수준은 이 1000에서 20 사이에 어디쯤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해가 되는 수준은요, 좀 놀랍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1000에서 20 사이 중에서 400이 돼야 됩니다. 400. 저는 사실 이 숫자를 보면서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와, 400 정도가 돼야지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 400의 의식 룩스가 되면요, 이렇게 이해가 된다라는, 그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충분히 이해라는 그 감정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드러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의식 수준은요 굉장히 이성적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해한다라는 건 이성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성적이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이렇게 치우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 이성을 갖다가 0점을 회복한 그 성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저울의 0점처럼 인간의 감정에도 0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 0점을 회복한 상태가 바로 이성이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한다라는 건 결국 이렇게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만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듣는 것도 아니죠. 통찰을 한다라는 건 뭐냐? 그 사람의 전체를, 그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를 모두가 다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저는 이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한다는 건요, 방관을 한다거나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라는 것은 정말 그 0점을 회복해서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고, 또 존중하는 것, 그 인정과 존중이 자연스러워지는 것, 그게 바로 이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다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특히 가족들로부터 이해받고 싶다면요, 여러분들의 감정에 0점을 회복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막 화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0점을 찾을 수 있는 선도의 좋은 수행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요, 사람에게는 이 0점을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또 0점을 회복하고 나서 이렇게 충만해질 수 있는, 또 충전이 될 수 있는 크게 3개의 단전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3개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아랫배에 있는 이 하단전, 맨 아래쪽에 있다 그래서 하단전이라고 합니다. 예, 나머지 단전에 대해서는요, 제가 또 이 만월의 인생 선담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다뤄가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예, 중요한 이 에너지가 모이고요, 0점을 회복할 수 있고요, 이렇게 스스로 에너지를 이렇게 뿜어낼 수 있는 3개의 단전 중에서요, 첫 번째 하단전, 가장 아래쪽에 있다 그래서 하단전을 예, 충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요, 양손을 이렇게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양손을 이렇게 겹쳐서 오른손이 올라와도 되고 왼손이 올라와도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먼저 올라오는 손이면 됩니다. 자, 양손을 이렇게 겹쳐서 자신의 아랫배, 그러니까 배꼽 아래쪽에다가 손을 갖다 대시고요, 시계 방향으로 쓸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자, 이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으면 좋을까요? 예, 아랫배에 가 있으면 좋습니다. 손이 가는 곳에 의식이 주로 머물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선은 저를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의식과 생각은 아랫배에 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양손을 배꼽 아래쪽에 두는 것만으로도요, 감정의 0점을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쓸어 주시고요. 예, 어깨는 불편하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어깨가 불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쓸어 줍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왜 배가 아프다고 하면은 이렇게 배를 쓸어주면서 이렇게 그 사랑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의 배를 이렇게 쓸어주는 것만으로도,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의 배를 쓸어주는 것만으로도요, 굉장히 스트레스 해소에 좋습니다. 머리를 쓰다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배를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아이들의 배를 이렇게 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요, 주먹을 말아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4개의 손가락을 먼저 말아주시고요. 그리고 엄지손으로 이 4개의 손가락을 이렇게 묶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주먹을 쥔 상태에서 자신의 아랫배를 가볍게 두드려줍니다. 자, 이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좀 신나는 음악 있죠? 그런 음악을 틀어놓고 리듬을 타셔도 좋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사물악기 음악 있잖아요. 예, 사물놀이 음악을 주로 틀어놓고 리듬을 타면서 이 단전을 두드려 주는데요. 굉장히 신나고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아랫배 단전을 두드려 줍니다. 자, 이렇게 아랫배를 두드려 주게 되면은요,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두드려 줄 때 아랫배에 힘을 줘야 되나요? 아니면 힘을 빼야 되나요? 이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아랫배에 힘을 이렇게 두드려 주면 자연스럽게 아랫배에 힘이 들어갑니다. 약간의 복압을 주는 건요,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 동작은 0점을 회복하는 데도 좋고요, 변비에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데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랫배를 두드려 주시고요. 자, 지금은 제가 시간 관계상 몇 분에서 끝나는데요. 이렇게 한번 두드리기 시작하면 최소 음악 3곡 그래서 10분에서요 15분 정도 이상은 두드려 줘야지 아랫배 안에서 열감이 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그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존재에 대한 새로운 시선도 눈을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드려 주시고 다시 한번 시계 방향으로 쓰다듬어 주시고요. 어떠세요? 예, 아랫배가 좀 충만해지고 또 따뜻해진 느낌이 나십니까? 예, 저는 이 아랫배가 정말 이렇게 훈훈하게 따뜻해진 느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호흡인데요. 호흡은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감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동을 일체화 시켜주는 정말 하나의 라인이 되어줄 거예요. 생각, 행동, 그리고 말을 일체화 시켜주는 굉장히 훌륭한 선도 수행법입니다. 자, 숨을 들어 마시면서, 여기서 숨은 코로 들어 마시는 거겠죠. 근데 의식은 어디에? 아랫배 단전에. 숨을 들여 마시면서 아랫배가 나옵니다. 살짝 부풀려 주세요. 자, 눈을 감고 자신의 배에 집중하시면 좋습니다. 자, 내쉬면 배가 쑥 들어갑니다. 끝까지 내쉬세요. 끝까지 쭉 내쉬면 됩니다. 자, 입은 다무시고요. 끝까지 내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죽지 않는 이상은 숨이 들어옵니다. 천천히. 내쉬고 배가 쑥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한 번 더. 그렇죠. 배가 나오면서 숨을 들여 마시고요. 천천히 내쉬면서 배가 꺼집니다. 바로 선도 수행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랫배 하단전을요, 예, 풀어주고 그리고 새로운 기운으로 충만하게 해주는 그리고 감정의 0점을 회복하게 해주는 예, 수행을 같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 감정은 바다의 파도와 같습니다. 언제든 넘실거리죠. 하지만 그 파도를 타고 배가 나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감정을 조율하고 조절하고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예,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선도 수행은요, 여러분들을 주인된 자리에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 예, 여러분들의 감정의 0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요? 예, 영상 보시고요. 예, 소감이라든가나 여러분들의 나눔을 예, 댓글에 달아주시면요, 제가 또 다음에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요, 선담받고 싶은 내용을 또 써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음번 주제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선담 내용을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 다음 만월의 인생 선담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